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장 혼조 양상을 보인 끝에 그래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반발 매수세로 2,700선 가까스로 회복을 했는데요. 자, 이번 주 시장 또 어떻게 보고 다음 주 시장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714를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깜짝 상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민정 전문가의 빨간맛 수익률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팡팡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끝난 뒤 50분을 추첨해서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깜짝 상품에 이어서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상승전환 포착 검색식입니다. 이거 역시 노란톡에 입장하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한 뒤 참여 코드 숫자 0714를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이 검색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스탁 오늘 금요일의 주식 닥터인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이틀간 낙폭이 컸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또 고용 지표가 튼튼하게 발표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장중 변동성이 좀 컸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2,700선 회복을 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는 낙폭을 확대하면서 2,685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저가 매수가 오늘도 유입이 되면서 딱 2,70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까지 3거래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매수 역시 4천억 원 이상 강하게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소폭 매수로 돌아서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보다 훨씬 더 견조한 흐름 보였는데요. 0.73% 오른 934선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외국인은 함께 팔고 기관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 오늘장 2차전지주들의 반등 탄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 또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 공장 착공 소식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이 업종 전반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일제히 강세 보였고 오늘 포스코케미칼이 12%, 에코프로비엠이 9%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또 오늘 수소와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주들도 일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별주 가운데 어제 1분기 최대 매출을 발표하고 신저가를 기록했던 LG전자는 오늘장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특히 전장 사업의 흑자 전환 기대감 높아지면서 오늘장은 6% 넘는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흐름 간단하게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또 특징적이었던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포스코케미칼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어제 양극재 공장 건설 착공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탄력을 보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기에 코발트를 납품하는 코스모화학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또 앞으로 접근이 가능할지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포스코케미칼이 강세를 보였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양극재 포항공장 착공식에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라인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하이니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에서 주행거리와 안정성을 높여갈 수 있는 소재입니다. 2025년에는 연 6만 톤까지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오늘 13만 9천 원대로 마감을 해줬는데 일단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지선 14만 원대가 깨지게 되면서 연초에 좀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반등을 해서 다시 13만 9천 원까지 와준 흐름인데 14만 원대가 아무래도 강력하게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매물대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반등을 했을 때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오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4만 원대에서 횡보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실적을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44만 원대에서 횡보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횡보가 끝나고 나서 진입을 하셔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거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서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점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 대비해서는 이미 60%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0만 원대는 또 매물대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호재가 뜨고 좀 반등을 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시장에서 바닥을 다지고 또 저점으로 올려가면서 지금 현재는 반등을 어느 정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신 분들은 지금 반등을 했을 때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저점을 찍고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관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저점 대비 반등폭이 좀 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하신 분들이 비중 조절하는 그러한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다시 한번 조정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역시 14만 원대의 저항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조금은 더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함께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식량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물가 관련 소식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분기에도 이 수입 곡물가가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또 사상 처음으로 국내 식량 자급률이 20%가 붕괴됐다는 소식이 또 어제 나오기도 했죠. 이렇게 관련들은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자, 식량 관련주들도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식량 관련주들은 급등을 좀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상 처음으로 국내 식량 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 소비량 대비해서 생산 비중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식량 소비 대비해서는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는 식량 생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식량 관련주들도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는 그린 플러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린 플러스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스마트팜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됐고 또 농업 생산이 가능한 농경지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농업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개선하고자 스마트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식량 생산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사업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개월가량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돌파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켜보시다가 박스권 상단에서 좀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팡팡 두 글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이제 단타 매매 전략을 제가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래일 전에 농기계 관련주인 대동기어를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농기계랑 공작기계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료값이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되면서 비료주랑 사료주들이 크게 몇 달간 이제 급등을 하는 종목들도 많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생산 공급 부족 우려도 나오게 되면서 농기계 관련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동기어를 이 거래일 전에 8,200원 이하로 매수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중에 24%가 급등을 하면서 매수가 대비해서는 20.3% 급등을 했습니다. 네,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오늘 흐름은 좀 고점을 찍고 윗꼬리가 좀 길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고점을 확인을 한 다음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시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주랑 비료주 아니면 농기계 관련주 이 종목들을 좀 보실 때는 이미 우크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점을 형성을 한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사료주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 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 대동 금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 부담이 그래도 많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윗꼬리가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 가격 부담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지켜보시는 거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량 관련주들도 사료나 비료주들은 워낙에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고점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별주 하나하나 좀 살펴보셔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 대동금속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 농기계 관련주들 역시 최근에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망과 주가 흐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특징 관련 업종과 또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팡팡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생방송이 끝난 뒤 50분을 추첨해서 노민정 전문가의 수익률 비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샵 3772번으로 팡팡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노민정 주식닥터의 수익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검해볼 종목은 2차 목표가까지 찍었던 종목이라고 하는데 또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2월 25일에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1승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네. 1승 같은 경우는 제가 2차 목표가 3,2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20%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20%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2차 목표가 3,200원을 도달했고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24.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승은 LNG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선박 장비랑 부품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심해지고 있고 또 유럽연합의 전체 가스 수입의 약 45%를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천연가스 대신에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LNG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2월 25일에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리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승 공략을 하시라고 했던 시점이 벌써 2월 25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는 한 달 좀 넘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매수 라인으로는 2,700원대에서 2,800원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저점에서 한번 매수가 가능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에 좀 횡보가 굉장히 좀 길었던 움직임이었습니다. 횡보가 굉장히 길었고, 제가 1차 목표가는 3,000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차 목표가에는 거의 바로 도달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다시 LNG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중 20%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목표가 3,200원에 도달을 했고요. 일단 오늘 3,48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윗꼬리가 길어진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 공략대로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하셨을 겁니다.
네, 자, 1승에 대한 리뷰 확인해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방송이 끝난 후에도 또 노민정 주식닥터의 종목들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다양한 이야기들 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714를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깜짝 상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민정 전문가의 수익률 비법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팡팡 2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끝난 뒤 50분을 추첨해서 노민정 전문가의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한번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6강 MACD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1월부터 시장이 이제 1월 달에 급격하게 좀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패턴에 대해서만 거의 2달 연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등 패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2달 연속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반등을 하는 패턴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 반등을 하는 패턴을 포착을 할 수가 있는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지표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골든크로스랑 데드크로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 신호를 포착할 수가 있는 보조지표인 MAC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가적으로 이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골든크로스를 좀 보시도록 하시면은 이 골든크로스를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되는데 일단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로 상향 돌파하는 거를 골든크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바로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제가 보기 쉽게 딱 2개만 이평선을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 회색 선이 지금 121선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 선이 5일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래 5일선이 이 장기 이평선 밑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 5일선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121선이 아래에 이제 빠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배열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화를 이제 보시면은 5일선이 원래 밑으로 빠져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5일선이 이 장기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서 교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는 교차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교차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5일선이 지금 장기선을 뚫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하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이 이평선은 주가의 이동 평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를 대략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5거래일 동안 이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신 분들의 평단가를 대략 이 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1선은 6개월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종목을 보유하고 또 매도하고 매수하신 분들의 평단가를 대략 알 수가 있는데
딱 이때를 보시면은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 이 종목을 장기간으로 보유를 하시거나 단기적으로 보유를 하시거나 평단가가 일치가 됐다라고 보는 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가 대략 이제 일치가 됐습니다. 한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평단가가 똑같이 이제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이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한 점에서 만난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평단가가 똑같이 맞춰진 상황에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보유하신 분들이 거의 다 수익 중에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수익 중이면은 별로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단기선에서 지지를 이렇게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하게 되면은 매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의 상황을 보여드리면 데드 크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단기선이 장기선 아래로 하향 돌파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상으로 이제 보시면은 5일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선이 이제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최근 상황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121선이 위에 있고 5일선이 밑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5일선이랑 이제 121선이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교차가 나왔죠, 그렇죠? 교차가 이제 크로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단기선이 이 밑으로 이제 빠져버리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를 형성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도 어떻게 보시냐면은 지금 이평선들이 한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장기로 보유하시거나 단기로 보유하신 분들이 모두 다 이제 평단이 똑같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순식간에 전부 다 손실중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중으로 빠지게 되면 손절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손절 물량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손절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최저점을 찍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드 크로스를 형성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손절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 관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평선에서 주는 신호를 잘 해석을 하시면 주가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를 이제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11월 19일에 인포뱅크를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크호스 공략주는 종목이랑 매수가랑 목표가를 전부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오픈을 해드렸었는데 제 가격 전략대로 정말 그대로 하셨던 분들은 고가 기준 36%까지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를 도달을 하게 되면서 수익권이 나오게 됐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때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상황을 보시면은 5일선이 밑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121선이 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교차가 나왔죠,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났죠,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제가 이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5일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한 다음에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5일선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매수가 대비해서 13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포착을 하시면은 계속해서 이 단기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랑도 이제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신호를 포착을 할 수가 있는 보조 지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든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를 포착을 할 수 있는 보조 지표가 MACD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 중에서는 꽤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참고용이더라도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MACD 같은 경우는 단기 이평선이랑 장기 이평선의 수렴이랑 발산을 반복하는 점을 이용한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추세 확인을 할 수 있는 보조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단기 이평선이나 장기 이평선은 계속 멀어졌다가 또 가까워졌다가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지금 5일선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 이렇게 딱 두 가지를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멀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간격이 벌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간격이 벌어져 있다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지금 단기선이랑 장기선이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평선 특성상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다시 멀어지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기선이랑 장기선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벌어져 있고요. 지금 이렇게 엄청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거리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간격을 좁혀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좁혀가면서 다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다시 한 점에서 만나니까 다시 두 이평선이 이제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호를 포착을 해서 만든 지표가 이제 MACD 보조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MACD 곡선이 있고요. 그리고 시그널 곡선이랑 오실레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MACD 곡선은 이 주황색 곡선이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시면 세팅이 돼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 주황색 곡선이 MACD 곡선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시그널 곡선이 이 보라색 곡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막대 그래프들이 나오는데 이 막대 그래프가 오실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세 가지 구성을 이용을 해서 매매 방법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MACD 곡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 곡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MACD 곡선을 잘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골든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를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만 보시고 뭐 골든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일단 승률을 좀 더 높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다가 보조 지표를 설정을 해서 이제 같이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 차트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빨간 선이 단기선입니다. 그리고 장기선이 이제 회색 선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 여기서 골든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단기선이 장기선 밑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데드 크로스를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 단기선이 다시 이 장기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MACD 지표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시면은 이 데드 크로스를 형성을 했을 때 이 MACD 곡선이 주황색입니다. 이 주황색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영선을 이탈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기준선이 0이 되는데 여기 0이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가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하향 이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데드 크로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를 이제 지표상에서 찾아보시면은 이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선 그 0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MACD 곡선이 0을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양수가 되기 시작을 했을 때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MACD가 양수가 되면서부터 매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MACD 곡선이 음수가 되면서는 데드 크로스를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MACD 곡선은 단기 이평선에서 장기 이평선을 뺀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선이 장기선보다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을 보시면 보세요. 지금 단기선이 장기선보다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은 단기선에서 장기선을 뺐을 경우는 양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지금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CD가 양수가 되면은 정배열이고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단기 이평선에서 장기 이평선을 뺐을 때 음수가 나오는 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선에서 장기선을 뺐을 때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단기선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빼니까 당연히 음수가 나오게 되고 그럴 경우는 이제 역배열에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지금 데드 크로스를 형성을 할 때는 MACD가 0을 이탈합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할 때는 MACD가 0을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0을 돌파를 했을 때가 매수이고 0을 이탈했을 때가 매도,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포뱅크를 보조 지표를 통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략을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한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네, 이날 상한가에 진입을 했을 때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좀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좀 가격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보실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보조 지표랑 같이 이제 해석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반등의 시작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이제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 MACD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주황색 곡선이 MACD 지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0선이 이제 기준선이 됩니다. 이 0선이 기준선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저 주황색 곡선이 기준선 밑에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선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계속 음수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면서 MACD가 계속해서 음수를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음수를 나타내다가 요 마지막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한 날에 보시면은 MACD 지표가 이제 0에 왔습니다. 기준선까지 이제 왔고요. 계속 음수였지만 이제 여기를 기준선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한 시점이 이 시점인데 그 이후에 제가 매수가를 12,000원 초반대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때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MACD 지표랑 이제 같이 보시면은 이때 보시면 MACD 지표가 0을 돌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선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MACD 지표가 원래 음수였지만 지금 양수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CD도 계속해서 이렇게 양수인 상황에서 주가도 우상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 MACD 지표도 계속 양수이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 기준선을 이탈을 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기준선 이탈을 했을 때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면은 데드 크로스를 형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선을 돌파를 했을 때가 매수입니다. 그리고 기준선을 이렇게 이탈을 했을 때가 데드 크로스이기 때문에 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트상에서 이렇게 데드 크로스를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ACD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매수를 하셔서, 그래서 데드 크로스일 때 이때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선에서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100% 정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차트만 보기보다는 이제 보조 지표를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좀 더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화면은 지금 조건 검색인데, 네, 그래서 MACD 지표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을 발굴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조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보시면 이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조건 검색 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MACD 0선 이상이라고 제가 지표를 설정해 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MACD 지표만 보시기보다 거래량이랑 또 어떤 부가적인 것들을 좀 더 종합을 해서 조건 검색을 했을 경우는 좀 더 승률을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 종목들, 이제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들인데, 일단 MACD 0선 이상을 이제 MACD를 이용한 지표를 5가지를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조건 검색을 해본 결과 지금 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지표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등락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목 발굴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거의 한 2,000여 개 종목 중에서 여기에서 이제 걸러서 나오는 종목들이 한 35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또 종목을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 조건 검색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MACD를 이용한 조건 검색식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QR코드 찍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검색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예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CS는 제가 3월 4일에 공략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거래일 만에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수익률만 보시면은 3거래일 만에 16% 정도 수익권이 나오면서 네,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차트상만 보셔도 나쁘지는 않지만 보조 지표를 같이 보시면은 추후에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 예측이 좀 더 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같이 보시면은 일단 KCS는 제가 요 마지막 날 이때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차트상만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에 있고 좀 바닥권에서 계속 횡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제가 그때 이제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MACD 보조 지표도 같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은 좀 더 확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MACD 지표가 이제 깔아놨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준선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돌파를 했을 때가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MACD 주황색 지표가 기준선 밑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 음수를 나타내면서 주가도 이제 지지부진하게 횡보하거나 이제 저점 찍으면서 좀 지지부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마지막 제가 공략을 해보시라고 한 시점에 기준선을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제가 이날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7,900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 17% 상승을 했는데 이 지표랑도 또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한 시점에서 MACD가 기준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MACD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게 되면서 주가가 지속해서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롬바이오도 제가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월 7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3거래일 만에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7% 정도 수익권이 나오게 됐고요. 일단 이 종목도 차트상 흐름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횡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거의 횡보하는 흐름이었는데 이때 보시면은 횡보가 깨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횡보가 깨지는 시점에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제가 공략을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MACD 보조 지표랑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기준선이 여기입니다. 기준선 0선이 여기고요. 그 이전에 이 주황색 선을 보시게 되면은 기준선 밑에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음수입니다. MACD가 음수라는 거는 하락 추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 시점이 되면서 기준선을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타이밍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한 시점이 이 시점인데 이제 MACD도 양수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3거래일 만에 17% 수익권이 나오게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차트만 보고 이제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보조 지표랑 같이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승률을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 검색으로도 이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보시면은 이제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지금 이때 이 차트 상에서 좀 더 보시면 일단 기준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때 매수 타이밍이 왔죠, 그렇죠? 근데 기준선을 이탈을 하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기준선을 이탈을 하는 시점이 이 시점인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때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의 주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그 매도 타이밍이 한 이쯤에서 잡히게 되는데 일단 매수를 한 요 가격대 해가지고 매도를 이 시점에서 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거의 본전이나 좀 약손실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타이밍이 완전히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맞을 경우도 있지만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확률상으로 보시면 7, 80% 정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매도 타이밍을 좀 더 잘 잡을 수가 있는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MACD는 이 주황색 곡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던 이 MACD 곡선도 있지만 시그널 선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 선을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한 매도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좀 정확히 보시려면은 이격도를 이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가랑 이평선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격을 이해를 하시면은 네, 매도 타이밍을 좀 더 잘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캔들이 이 위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은 이평선에서 캔들이 완전히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갭상승을 한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수익이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가 대략 이 정도고, 또 주가가 한 번에 갭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매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평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이평선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이평선 아래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그쵸, 지금 5일선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지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인식이 나옵니다. 좀 주가가 좀 싸져 있는 인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평선에서 떨어졌을 경우는 또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경우는 이제 개파락을 한 경우인데, 반대로 개파락을 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주가가 반등을 해서 이평선 가까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보시면은 주가가 이평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는 다시 이평선으로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이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평선에서 이렇게 멀리 개파락한 경우에는 다시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평선으로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평선에서 멀어지면은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또 떨어져 있으면은 다시 또 이평선에 근접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시고,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지금 이격도를 이용한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MACD 등 보조지표와 차트 분석에 대한 강의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상승전환 포착 검색식 또 선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고 참여 코드 숫자 07214를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이 상승전환 포착 검색식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깜짝 상품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팡팡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방송이 끝난 뒤 50분을 추첨해서 노민정 전문가의 수익률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리니까요. 샵 3772번으로 팡팡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공략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일단 지금 리오프닝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인 이츠한불입니다. 그래서 공략주 이츠한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츠한불은 종합 화장품 기업이고 주력 브랜드로는 이츠스킨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중국발 매출이 굉장히 타격을 입어서 좀 매출에 타격을 입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당장은 아니지만 마스크 해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또 억눌렸던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츠한불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음봉으로 24,1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오프닝 기대로 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좀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재차 상승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는 23,300원에서 24,300원 라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이제 직전의 고점이었던 2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한다라면 2차 목표가 2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KCTC라는 종목입니다. 네, KCTC는 물류 관련주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됨에 따라서 상하이를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를 봉쇄를 함에 따라서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인 상하이 항이 지금 물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가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사 수혜로 물류 관련주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일단 KCTC 가격 전략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윗꼬리가 좀 길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6,33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윗꼬리가 길어졌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상향을 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급등은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150원에서 6,350원 라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오늘의 고점이었던 6,9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2차 목표가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오늘의 공략주 두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 반영되고 있는 화장품주 이츠한불 제시해 드렸고요. 또 상하이 봉쇄 수혜 기대감 있는 물류주 가운데에서 KCTC 두 종목 분석과 함께 1, 2차 목표가 손절가 자세하게 잡아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공략주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나 분석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또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고 영어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0714를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